네, 안녕하십니까. 포포투의 한유철 기자입니다. 네, 최근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진 문제가 있었죠. 바로 히샬리송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샬리송 선수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야심작으로서 런던에 입성을 했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준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의 부담을 덜어줄 그런 선수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EPL 통산 190경기, 48골을 넣을 정도로 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재다능한 공격수로서 입지를 다졌고요. 토트넘이 그런 히샬리송을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 5,800만 유로, 하나로 약 816억 원이죠. 이는 토트넘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인데요. 1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탕기 은돔벨레, 3위는 이제 완전 이적한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입성한 히샬리송은 그 전에 첼시와 아스널의 관심도 받았었는데요. 히샬리송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한 토트넘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첼시와 아스널이 제안을 보낸 것을 알았다. 하지만 토트넘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가장 먼저 이적료를 제시했다. 정말 간단한 문제였다. 협상은 간단했다. 토트넘이 오퍼를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매우 행복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내게 전화했고 얼마나 나를 원하는지 말했다. 그것이 내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받고 토트넘에 입성했지만 히샬리송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막바지에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까지 컵대회 포함 25경기에 출전했지만 득점 기록은 2골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 2골 모두 UCL에서만 기록을 한 것이고 리그에서는 17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어요. 부상 이력도 있는데요. 종아리와 햄스트링 등으로 결정한 기간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송의 입지가 그렇게 확고하지는 않다. 콘테 감독이 로테이션을 굉장히 활용하는데 이 히샬리송이 출전한 25경기 중에서 선발 출전은 12회에 불과합니다. 지난 3연전에서는 연속으로 선발 출전을 했죠. 웨스트햄과 첼시, 셰필드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골이 없다 보니까 이후 치른 울버햄튼과 AC 밀란 두 경기에서 벤치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히샬리송은 이러한 불규칙한 선발 여부에 불만을 품고 AC 밀란전이 끝나고 공개적으로 콘테 감독과 스텔리니 코치를 저격을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자면은 이해되지 않는다. 웨스트햄과 첼시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좋은 흐름에는 자기의 역할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어필을 하는 거죠. 울버햄튼전에서 스텔리니 코치는 갑자기 나를 벤치에 앉혔다. 나는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답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AC밀란 경기 전날에 얘기하죠. 그들은 내게 체육관에서 테스트를 보라고 말했고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벤치에 앉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콘테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자. 난 바보가 아니다. 나는 프로다. 나는 매일 노력하고 경기에서 뛰길 원한다. 시간을 많이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자신의 경기력이 이제 굉장히 안 좋다라는 표현으로 욕설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팀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감독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에 대해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과거 아스톤 빌라에서 활약했던 아그볼라어는 이러한 히샬리송을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그의 이적료는 6천만 파운드다. 리그에서 골은 하나도 없고 어시스트 2개뿐이다. 늘 불평하고 때를 쓰기만 한다. 그는 긍정적인 순간을 보냈고 콘테가 그를 벤치에 앉혔다고 말했다. 그의 긍정적인 순간은 단 2경기, 그것도 0골인 것이다. 이해가 안 되나? 6천만 파운드의 긍정적인 것은 몇 개의 골과 몇 개의 어시스트다. 그러니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땐 불평하지 마라. 내가 콘테이고 콘테가 그런 감독으로 보인다면 나는 그의 축구화와 유니폼이 오늘 아침 U18 라커룸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굉장히 거센 비판이죠. 아그볼라어 입장에서는 감독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자기가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왜 때만 쓰냐? 네 잘못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송을 U18팀, 유스팀으로 보내야 된다. 1군 명단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화두에 있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주된 주제는 히샬리송이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는 히샬리송의 인터뷰를 봤다. 그는 나를 비판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시즌에 대해서 욕을 했다. 그가 옳았다.
그의 시즌은 좋지 않다. 여러 번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시작은 좋았다. 그러다가 UCL에서 부상을 당했고 월드컵에서 더 큰 부상을 당했다. 돌아왔지만 한 달을 결장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상이 있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건데 그 인정을 한 부분이 히샬리송의 불평이 아니라 히샬리송이 자기의 시즌은 좋지 않았다라고 욕을 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부상도 여러 번 많이 당했고 뭐 월드컵 갔다 와서 또 부상을 당하고 그 전에 또 부상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폼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는 리그에서 한 골도 없다. 오직 UCL에서만 2골을 넣었을 뿐이다. 나는 그가 자신의 시즌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것이 솔직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시즌과 우리 시즌은 끝나지 않았고 회복할 시간이 있다. 플레이할 자격이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선수가 나설 것이다. 결국에 콘테 감독도 얘기를 했죠. 너가 지금 시즌을 치르는 게 좋지 않으니까 출전하고 싶으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라. 플레이할 자격을 보여라. 그렇지 않다면 너의 자리는 없다. 그런 식으로 타협 아닌 타협을 한 것이죠. 콘테 감독이 히샬리송에 대해서 불평을 가진 부분은 뭐 자신에 대해서 욕을 한 것도 뭐 시즌에 대해서 욕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었죠. 나머지 인터뷰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나는 그가 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닌 나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고 이기적이게 만든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우리, 그러니까 토트넘의 시즌이 좋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즌이 좋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상황을 분석했고 내 선수들에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만들기 원하고 어떤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길 바란다면 트로피를 따내길 바란다면 나가 아닌 우리라고 말해야 한다고 다시금 말할 것이다. 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선수나 구단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나, 선수 본인을 위한 축구가 아니라 팀을 위한 축구를 해야 한다고 콘테 감독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히샬리송은 잘 이해했고 사과했다. 내게는 좋았다. 팀 스피릿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경기도 전술도 중요하지만 싸우려는 정신과 의욕, 눈에 보이는 열정이 다른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더욱더 한 팀이 되기 위해 부정적인 순간에서 서로를 돕는 긍정적인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선 이러한 측면을 더 개선해야 하며 내 선수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끔씩 좋은 사람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올바른 욕망을 보여주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더 악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끔씩 나는 우리가 너무 부드럽다고 생각한다. 네, 올바른 욕망, 희생, 악랄 이 부분이 이제 콘테 감독이 말한 포인트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조금 더 뛰고 조금 더 거친 축구를 하고 조금 더 좀 치열한 축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독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팀을 향상시켜야 하고 팀 스피릿을 개선해야 한다. 과거에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그러기를 바란다. 결국 히샬리송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힘든 상황, 히샬리송이 불만을 품는 상황,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나에게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팀 뉴스에 대해서는 노팅엄전에 앞서서 노팅엄전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부상을 당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메르송은 오늘 훈련을 하지 않았다. 약간의 자극이 있었고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내일 아침 그를 테스트할 것이며 최소한 벤치에 앉을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지켜봐야 할 또 다른 상황은 페리시치다. 오늘 훈련 세션을 가졌지만 내일은 가능한지 그와 대화를 나눠야 한다. 콘테 감독의 얘기를 보면은 에메르송이랑 페리시치가 그렇게 100%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이외에 이제 요리스, 벤탄쿠르, 비수마, 세세뇽은 지금 부상을 당해서 이탈해 있는 상황이죠. 이외에 또 콘테 감독,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화두인 콘테 감독의 미래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보드진과 같은 생각인지 다음 시즌에도 감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콘테 감독은 이제 또 답을 하죠. 그렇다. 근데 솔직히 모든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을 하고 나는 같은 답을 해야 한다. 이미 말한 것 같다. 구단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매일 파라티치와 이야기하고 그는 잘 안다. 회장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상황을 잘 안다. 나는 지금 내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단과 선수를 끝까지 몰아붙이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포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 유야무야하게 좀 넘어간 감이 있지만 지금 콘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토트넘의 현재 리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토트넘이 지금 리그 4위를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밑에 리버풀도 있고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풀럼, 첼시까지 추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탑4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하는 것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는 의욕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한다. 어렵다는 것을 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UCL 진출권을 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순간 리그 우승과 같은 수준이다. 지난 시즌 우리는 그것을 달성했다. 이번 시즌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반복해서 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아직 일정은 많이 남아있고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은 시즌 막바지에 굉장히 극적인 리그 4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부분을 잘 알고 노력을 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주마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질문이 왔는데요. 네, 단주마 선수가 1월 이적 시장 때 임대를 왔는데 그다지 많은 출전 기회를 지금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자마자 데뷔골을 넣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지만 케인, 쿨루셉스키, 손흥민한테 밀려서 지금 계속 벤치만 달구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단주마에 대해서는 그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다. 1월에 팀에 합류했고 구단은 그를 임대로 원했다. 확실히 그는 좋은 특성과 자질을 갖고 있다. 넘버 10이 될 만한 뚜렷한 특징이 없을 수는 있지만 세컨 스트라이커나 윙어에 더 적합할 수 있다. 나는 모든 훈련 세션에서 그의 욕망과 의지를 보고 있다. 밀란전에서 로메로가 퇴장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를 투입해 4-2-4로 경기하려고 했다. 나는 항상 최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주마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이 조금 묻어나 있고요. 밀란전에서 로메로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적 열세에 놓인 콘테 감독이 공격 쪽에 조금 도박을 걸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주마를 투입하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콘테 감독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2번 되물어봤습니다. 또 내 미래냐? 또 내 미래? 그리고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리그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 의견이 뭔지, 내 욕망이 뭔지 잘 알 것이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여러 번 말했고 우리는 이기기 위한 경쟁력을 갖기를 열망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반복했다. 우리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나는 여기 환경이 인내심이 없거나 현실을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만약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구단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내 생각을 잘 알고 있다. 진절머리가 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또 내 미래냐?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되묻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시즌 막바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리그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목표로 삼을 사람이 돼야 한다면?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해하나? 현실이 그렇다. 우리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여기서 팬과 환경을 위한 인내심이 끝났다는 것을 이해한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다시 한번 말한다. 나는 내 자신을 죽일 만큼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분명해야 한다. 지금 내게 구단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마지막까지 나는 이 구단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을 계속할 만큼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상황을 지켜보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단에 대한 충성심을 어느 정도 나타냈죠. 죽을 준비가 돼 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죽일 만큼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처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좀 이해 타산을 좀 살펴보고 나가야 될 때 나가고 남을 때 남고 좀 그런 식으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좀 더 판단을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콘테 감독의 이제 무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콘테 감독이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하지만 토트넘에 와서는 트로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트로피를 따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힘겨움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답을 합니다. 내가 구단과 계약을 한 것을 잘 안다. 보통 3년 계약을 하는데 나는 1년 반 계약이었다. 스트레인지라고 표현을 하죠. 이상한 계약이다. 하지만 나는 구단과 내 자신을 위해 상황을 봐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이 구단이 서로에게 좀 잘 맞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기간임을 알기 위해서 3년이 아닌 좀 짧다고 할 수 있는 1년 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단이 내 성격과 감독으로서 내 역량을 이해하기 위함이었고 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같은 생각인지 어떤 중요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똑같은 말이죠.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구단은 나를 알고 나는 구단을 안다. 상황은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반복한다. 시즌을 끝내고 그 다음을 볼 것이다. 구단은 내 생각을 잘 안다. 나는 시즌 말까지 구단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다. 내게 물어본다면 구단과 함께 결정을 할 것이다. 구단은 내 생각을 아주 잘 안다. 나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오늘보다 더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죠. 1년 반이 지난 지금엔 콘테 감독도 토트넘도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즌 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크리스티안 로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메로 선수가 AC 밀란전에서 좀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했죠. 일각에서는 그것이 패배의 원흉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답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최고의 선수가 되라고 말했고 그는 최고의 수비수가 될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훨씬 더 잘 통제해야 한다. 로메로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잘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선수가 돼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선수들이 특히 중앙 수비수가 15에서 20분을 남겨놓고 경고를 받는다면 선수와 팀 모두를 매 순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나는 그가 이해했으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수비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정말 강하고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나는 그의 감독이고 내 선수를 발전시키는 것은 내 일이다. 그는 더 높은 수준에서 완전한 선수가 되기 위해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로메로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그 순간이 좀 힘들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 선수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로메로 선수가 좀 똑똑한 선수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로메로 선수를 지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동시에 로메로 선수도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발전을 지금 촉구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밀란전에서 교체에 대한 야유. 그러니까 이제 로메로 선수가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 콘테 감독이 쿨루셉스키를 빼고 산체스를 투입을 했어요.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투입을 한 거죠.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합산 스코어에서 지고 있는데 왜 공격에 힘을 실지 않고 수비에 힘을 싣냐. 이거 뭐 거의 끝난 경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유를 보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다시 되묻습니다. 그 야유가 산체스에게 향한 것인가 교체를 향한 것인가. 이제 기자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팬들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적인 선수들을 교체하기를 원한 것 같다. 그런 입장에서 야유를 보낸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공격수가 3명이었다. 계속해서 3명의 공격수와 함께했다.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여기에 이제 좀 공격적인 능력을 가미한 풀백인 페드로 포로까지 넣었다. 보통 3-4-3으로 경기를 치르는데 한 선수가 없으면 3-3-3 혹은 3-2-4로 경기를 한다. 공격수가 있다고 해서 경기에 이긴다고 생각하나 마지막 부분이 조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공격수를 계속해서 투입을 한다고 골이 들어가냐? 경기에 이기는 것이냐? 팬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한 번의 기회를 살리길 원한다면 동시에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었다. 다시 말하는데
그 순간 공격수 4명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밀란과 그들의 역습, 그들의 공간을 두고 2-2-4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밀란이 굉장히 빠른 역습을 지니고 있고 공격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 밀란을 상대로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투입을 해서 좀 공격적인 측면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스코어가 더 벌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런 식으로 되묻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커리어와 경험이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반복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무승부를 위해 골을 넣으려는 위험을 감수하고, 만약에 골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30분 동안 4명의 공격수하고만 경기를 한 것인가? 그러니까 골이 결국 공격수들의 역할이 다인가? 골이 들어간 것이 공격수들 덕분인가? 나머지 선수들은 역할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팬들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감독이고 항상 팀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당시엔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을 다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 상황에서는, 로메로가 빠진 상황에서는 쿨루셉스키를 빼고 산체스를 투입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테 감독의 기자회견 한번 살펴봤습니다. 히샬리송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폼,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 로메로 선수의 퇴장,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포멀하게 좀 답변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노팅엄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노팅엄전에서 콘테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올지, 히샬리송 선수가 선발에 들지 아니면 벤치에서 교체로 출전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빠르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